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0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1차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년이 지났습니다. 그쵸? 네. 오늘은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도 되게 재밌네요. 제 의식이 얼마나 확장됐는지 참 감사할 일이에요. 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네. 세계 미래 보고서 2050, 2050년 23페이지 맨 위에서 이제 읽을 차례입니다. 또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죠?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되면 경제 권력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에서 다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무역 또한 이러한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무역도 가속화되고 미국과 유럽 연합, 유럽 자유무역연합, 일본의 글로벌 해외 직접 투자의 합계액은 1970년대의 거의 100%에서 2012년에는 60%로 이미 감소했다. 그 사이 중국의 해외 투자는 엄청나게 성장해 2012년에는 전 세계 해외 투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제 권력의 새로운 균형은 이미 세계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국제 금융, 무역, 개발, 기후 변화에 관한 논의에서 더욱 강력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등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이것은 고정된 체계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가 성장함에 따라 인건비도 상승할 것이고 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 이점은 감소한다. 또한 국제 무대의 대도시 지역 연합,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등 새로운 배우들이 나타날 것이다. 국경은 소멸되는가? 그쵸? 국경이 또 소멸되는지. 개인의 일상생활과 일자리는 이미 세계화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아마존에서 삼성에 이르는 글로벌 브랜드와 상품들은 우리의 집 안에서 집 안이나 손 안에 있다. 그죠? 글로벌 브랜드와 상품은 온라인으로 인해서 집안이나 손 안에 있고 이민과 이민에 따른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음악 판권에서 스마트폰 특허에 이르는 재산권 문제는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지식재산법 강화 조정관을 두고 있을 정도다. 혁신은 지역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 뒤에는 연구원, 개발자, 생산자, 금융인, 판매원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체인이 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영국의 대학에서 국제 학생은 재학생의 18%에 달하고 있다. 가장 국제화된 분야는 과학 분야로 오늘날 과학 논문의 약 20%는 국제적으로 공저된 것이며 프랑스, 독일, 영국 연구원들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경을 없애면 가치가 더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며 발전이 빨라지고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되어 더욱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나 대립하는 힘이 있게 마련이다.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음식, 특산품 등 지역의 문화적 우선권이 주장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웰리스어 사용, 카탈루냐 지역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자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화 지역적 자부심 사이에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의 발전 방식과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예, 그 다음 볼게요. 메가트렌드 2050년. 메가트렌드, 메가는 아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꿔 놓는 그 거대한 방향성이 메가트렌드. 2050년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 거대한 방향성이 있을 때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는 어떻게 그러면은 되고 있는지, 그쵸?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거예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또 중요하죠. 인구는 성장 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되는 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96억 명에 달할 것이다. 지금 80억 명이잖아요. 근데 96억 명으로 인구는 좀 증가한다는 거죠.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발전하기 전에, 더 예전에 인구가 더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일하다가 그러니까 옛날에 일찍 불 꺼야 되고 뭐 지금 스마트폰 뭐 개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더 아이들이 많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화가 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난 저희 막내도 그래요. 책임져야 되는 거에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비용도 들어가니까 애 안 낳는 게 좋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누나는 두 명을 낳아? 세 명을 또 낳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되게 신기해해요. 벌써 20대와 30대의 그 차이예요. 여긴 32, 여긴 29.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더 줄어드는 게 있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돈도 많이 든다라는 비용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개발 도상국에서 그중에서 특히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연령 구조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연령 구조도 변한대요. 세계 인구 연령의 중앙값은 2010년에는 28세였는데 2050년에는 36세가 될 것이다. 그쵸? 중앙값. 그러니까 10대에서 여기 50대 있어. 그럼 중앙값은 30. 50에서 100이 있어. 그러면 80이 중앙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벌써 평균 이렇게 36세가 된다는 거는 고연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세에서 36세로 25년에는 조금 중앙값이 늘어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8%에서 16%로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된 인구에는 여성이 또 더 많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왜 오래 살죠, 여성들이요? 남성이 이것도 신념 아닌가 싶은데, 그쵸? 선진국에서 고령화는 노동시장 생산성과 사회보장 재원, 공공의료 시스템과 세금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고령화 시장, 노동 시장, 생산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또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민 패턴 또한 변한다. 예측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들이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것이다.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는 거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라에서 예전에는 저도 애를 셋을 낳았지만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약하죠. 키우려고 하면 돈이 요새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더 강화가 돼서 더 많이 줘야 편안하게 마음 놓고 애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라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경제는 인구 변화의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의 질적 저하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죠? 기후 변화와 환경의 질적인 거. 2050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2,500만 명에서 10억 명에 이르는 상당한 이민이 유도될 것이다. 유엔의 유럽의
인구 통계학적 예측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각한 인구 통계학적. 제 친구는 남편이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근데 되게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그 인도네시아 분인데, 여름에는 여기 와 있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저번 달인가? 안 받더라고요. 그 친구야,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다, 이러고, 한 번씩 궁금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연락을 하면, 그, 이제 뭐 심심하니까 애기 자식이 없어요. 애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울 때는 남편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추우면 한국에 싫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있다가 좀 따뜻한 데 갔다가 또 따뜻해지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후에 따라서들 왔다 갔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추울 때는 좀 있잖아.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날씨가 괜찮은 데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볼게요. 유럽 인구 중에서 15세 이하 인구의 비율은 2004년 16.4%에서 2050년 13.4%로 낮아질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그러니까 15세 이하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데 또 많이 이제 애기들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인구가 늘어야 되니까. 그쵸? 그 중에 이제 인적 자원, 어떤 세상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똑똑한 사람들도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65세 인구의 비율은 16.4%로 29.9%가 높아질 것이다. 그죠?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린 15세 이하는 줄어든다는데, 이제 평균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될 것이다.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15세에서 64세는 67.2%에서 56.7%로 낮아질 것이고, 이 말은 5,200만 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2004년에는 노동 가능 인구 2명당 1명꼴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었다면 2050년에는 노동 가능 인구 4명당 3명꼴로 비경제 활동 인구일 것이다. 4명당 3명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명당 1명꼴과 어이구야, 4명당 3명이 안 하면 4명당 1명이면 그죠? 그래서 대체로 세계 인구에서 유럽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늘날 11.9%에서 2050년에는 7.7%로 낮아질 것이다. 저는 이 책을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 비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4명당 3명. 근데 우리 일은 어때요? 내가 먹고 써. 옆집 할머니도 먹고 쓰고 바르고 그렇잖아요. 노화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있는 것도 발라줘야 되고, 천천히 노화가 지연되는 에이즐락도 발라줘야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먹어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BA부터 경제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아이고,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티 내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저는 저희 일이 야 이거 이런 책을 2016 트렌드 코리아도 그렇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다 누구에게나 권해줄 수 있잖아요. 20살 넘으면 그렇죠? 20살 넘으면 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읽으면서도.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세계 인구에서 유럽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늘날 11.9%에서 2050년엔 7.7%가 점점 그냥 낮아진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도시 집중화 또 볼게요. 도시가 집중.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고,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개발도상국의 도시 지역이 세계 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수할 것이다. 2050년에는 67%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 것이며
현재 지구 토지 면적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인 2%는 2배인 4%로 증가할 것이다. 메가시티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쵸? 메가시티가 더 완전 엄청난 그런 큰 도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큰 도시가. 그러면 나타나고 슬럼과 같은 임시 거주지 역시 증가할 것이다.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뭐냐면 슬럼이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와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제가 이제 이외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목골로 있었던 상중하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잘 사는 사람과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역으로 갈라진다라는 얘기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따라 도시 공간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 재사용, 다목적 사용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다. 그린 개념은 스마트 개념을 포함하게 되어 디지털 도시 상품과 기술이 합쳐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는 그린과 그렇죠? 그린과 스마트 개념을 포함해서 디지털 도시와 그러니까 완전 스마트한 거와 자연을 추구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근본이즘, 진짜 옛 것을 찾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스마트 이렇게 디지털 도시가 상품과 기술이 합쳐질 것이고 2050년의 인프라는 도시와 도시가 가진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할 것이다. 도시들은 국경을 초월해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한다죠. 지금 뭐 미국하고 또 막 이란하고 뭐 싸우고 뭐 막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를 수입을 또 바다를 건너서 해올 수가 없고 멀리서 해올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기차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을 통과해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그 바다가 아니라 이쪽 육지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오면 더 빠르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에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너희들은 지나가는 통행료만 받아라. 그럼 나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쭉 지나가 버리면 통행료만 받고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세상이 와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세상이 막 엄청 있잖아요. 세계화 되는데 엄청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 책도 읽으니까. 와, 세상과 나라의 경제 이게 흐름과 이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2050년의 인프라는 도시와 도시가 가진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그쵸? 도시들은 국경을 초월하게 되고,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되고, 도시의 수입은 증가하고, 연구개발 투자하고 혁신,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의 또 변화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 사고방식이 변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방식도 변하고 있다. 우리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유연성이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연성이 있으려면 내 신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신념. 저도 또 이제 토요일 날 이름을 적어놨는데, 집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집착. 그래서 이거를 알아요. 느끼고 내려놓고. 근데 선생님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한번 탁 얘기를 해주시면 더 빨리 놓게 되는 경향이 있죠. 답은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답을 아는 거와 답을 실행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실행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더 많이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감정에 걸리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내버리잖아요. 내 감정이 푹 빠져 있으면 전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김시연님, 차 한잔 합시다. 뒤에 들어오셨네, 보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참, 그쵸? 예. 아유, 도와드릴 테니까, 예. 아유, 참. 두루두루 도와야 돼가지고, 제가, 예. 저를 내 스폰서라고 보지 마세요. 위드그룹에 탑 리더로서 보면 됩니다. 예, 두루두루 봐드려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전에는 거기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미처 제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진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방식이 나오려면 내 신념, 굳건한 나의 믿음. 그쵸? 예, 국경을 넘나드는데 내 스폰서다라는 마음도 놓으셔야 돼요. 그쵸? 예, 전체를 보고 나도 함께 전체를 위한, 내 마음도 전체를 위한,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성장을 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give and take. 그쵸? 어떻게 줄 것인가. 줄 것인가를 하면 taker는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알아서 신께서 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의 원리를 가지고 신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그쵸? 근데 내가 받을 거 생각하면서 주려고 하면, 제가 그랬죠, 어제 그 복주머니가 거꾸로 돼가지고 꾹 잡고 있어서 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쵸? 그래서 가구 구성원 수는 또 줄어들고 있으며, 딩크족. 딩크족은 맞벌이 하면서 아이가 없는 가구를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죠? 예, 저도 막내가 딩크족을 원해요.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에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는 결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제는 뭐요? 좋은 직업을 갖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이거야. 좋은 직업. 우리는 이미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탁월한 그룹. 그죠? 기똥차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밀레니엄 세대, 우리 세대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돼 있으면 나는 내 직급, 내 커미션은 오게 돼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위드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뭘 해줘, 말 해줘 하면 안 되고, 뭔가 나한테 그러면은 하고 싶었다가 안 하고 싶었다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서로 돕고 부족한 거는 이야기해서 다 같이 또 하고 하는 부분들.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서로 협력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그죠? 두려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욕망하는 100과 120이고 150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에 밀레니엄 세대에서는. 그래서 자영업자 75% 자영업을 선호하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몇 년 전에 쓴 거라서 자영업은 살 길이 없죠. 예, 그래서 경쟁적인 직장 문화보다 협력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그쵸? 경쟁적인 직장 문화보다는 협력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거예요. 협력적인 거는 그냥 너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당신과 내가 다 잘 된다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받을 거 생각하면 내 그룹의 팀이 쪼그라든다는 거,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오겠어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뭔가 독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또 와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어, 에너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일이. 그렇죠? 그래서 협력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88%가 협력적인 문화. 그렇죠? 유연한 작업 일정도 74%, 노동과 개인의 삶이 조화로운 삶을 선호한다. 노동과 개인의 삶이
조화로운 삶을 선호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은 2011 1차, 네, 또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부산에서 수업이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끝나고 오픈크루 또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은 어, 대구에서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여행을 가시죠. 네, 여행이신지 미팅을 하러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편안하게 여행이 아니신데. 아유, 우리 은혜 선생님도 혼자 계신데도 있잖아요. 선생님 목포로 해가지고 공부를 오래 해놓으니까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만큼 많이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영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구에서 부산으로 목포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지를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또 식사하실 분들은 더치페이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쵸? 네, 끝나고 4월 1일부터는 6시에 명상하고 6시 반에 반짝방 하는 거,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한 회사의 CEO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난 대표야. 이 회사에 나는 대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7시, 8시에 일어날 것이냐. 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맑은 정신에서 연구를 하는지, 그쵸?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뛰쳐나가면 되는 거고, 내가 직원이냐, 사업가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명상이랑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치유사 과정 지금도 신청받고 있고요. 5월 30, 31일 시크릿 하는 날이고요. 6월 21일은 1일차를 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고 명상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